시효 제도의 의의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을 때 그러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이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해주는 제도를 시효제도라 합니다. 시효에는 크게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동안 유지되었던 사실상태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시효제도에는 취득시효 제도와 소멸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2편 물권편의 취득시효 소유권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45조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점유취득시효와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형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진실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등기부 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 총칙편에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자가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권리의 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존속기간으로서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 되겠습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 소멸합니다.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멸시효의 효력이 인정됨에 반해 제척기간은 장래후만 있을 뿐입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중단제도와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하면 그 사이에 중단이나 정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단이나 정지가 되지 않고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멸시의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가 기산점이 되는데 반해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시가 기산점이 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함에 반해 소멸시효는 변론제의 원칙상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해야지만이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은 법 조문에서 시효로 소멸한다 라는 등의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해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그 대상 적격으로서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민법 제163조의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제164조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절대성과 항구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권이 아닌 가족권, 인격권 등의 친족법상의 권리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즉 권리행사 가능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없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행기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와 같은 법률상 장애가 없는 상태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게 됩니다. 사실상의 장애는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없습니다. 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는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단기의 소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된다거나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10년의 시효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의미이며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를 확정 판결을 통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역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며 5년보다 긴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진료비 지급의 시효 기간과 관련하여 갑이라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요양과 관련한 추인을 해준 때로부터 요양 추인 시부터 국가에 대해 진료비를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 대한 의료비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시효는 3년이 걸립니다. 163조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 약사 등에 의한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료비 채권은 민법 규정에 따라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국가 등 금전 채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효기간은 10년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채권 역시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는 민법 제163조에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과 164조에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으로는 여관 숙박료, 식당의 식대, 입장료, 의복 등의 동의 사용료, 학생의 교육비 등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입니다. 이 외에 민법 제163조에서 이자와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장애 사유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제도와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민법 제168조에서 제1호 청구, 제2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권리자가 측에서 하는 것이며 승인은 의무자 측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 중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이 소멸하고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고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청구에 해당합니다.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청구 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압류의 경우 집행법원이 확정 판결, 기타의 집행권한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를 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존제도가 가압류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경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의 근거가 미기재된 채로 갑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직권 취소가 있었던 경우 상속세 부과가 직권 취소 제도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은 계속 존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단과 달리 기존에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진행을 인정하는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정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정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보시면 사례 문제 보시면요. 미인대 출신의 늘씬하고 아름다운 황진희 씨가 삼성동의 유흥주점을 차렸습니다. 미모 때문인지 외상인심이 좋아서인지 예약 없이는 출입이 어려울 만큼 주점은 분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개업 초 주점 인근의 회사 대표 서경덕 씨가 번번이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간 후 외상을 주지 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외상 술값이 1000만원에 육박하는데 황진희 씨가 밀린 술값을 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기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면 받을 수 있다. 2번 1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 없다. 3번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하면 받아낼 수 있다. 상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살펴보고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제도라 합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장기간의 경과한 이후 과거의 법률관계 입증 곤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1년이 경과했으면 민법 제164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이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는 외상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외에도 국가재정법상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과 관련하여 여관의 숙박료, 식당의 식대, 입장료, 의복 등의 동의 사용료, 학생의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1회에 있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등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이 경우 1년이 경과하도록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으므로 시효는 계속 진행하고 시효가 1년이 경과한 경우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소멸할 수 없게 된다.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걸리는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이자와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는 의사와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호에 보시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세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고하는 서류에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역시 서류 반환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호에서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호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와 관련된 사례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응소로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서 소송에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다만 직접 채무자에 대한 응소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은 사건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사건의 행사와 유사하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파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한 경우 파면된 이후에 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고유재산 중 일반 재산의 무단 침입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둘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 징수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리,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별도의 권리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그에 대한 불복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이 임금청구권의 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의 정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는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 사유인 가처분과 관련하여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위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멸시의 처분을 막기 위해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 처분이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이러한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려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여 주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오전처분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멸시효제도와 중단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의 정지와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